거죠.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한번 이 정리삼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문제 낸 거겠죠? 그럼 정리삼을 봅시다. 그럼 AI랑 AI가 모이면, 얘는 그냥 같은 것끼리 두 번 자리 바꿨으니까 다시 항등함수가 된다. 이건 이제 뻔한 얘기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JK랑 AI, 얘네들 네 명이 서로 다른 거라면 자리 바꿀 수 있다. 그쵸? 됐죠? 그리고 그 다음, AJ랑 AI가 있으면 AI랑 IJ, 여기서부터 헷갈린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게 이미 성립한다라는 거 한번 연습해 보긴 했어요. 성립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정리 3을 이용해라. 근데 한번 정리 3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IJK인데 선생님이 이놈만 특별하게 이상한 문자 A라고 쓰지 않았나요?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여기에 다들 AI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을 봅시다. 그럼 여기 썼던 AI가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가지 않았나요? 그쵸? 물론 얘는 JK 그대로지만 이거는 AJ가 IJ로 변했어요. 하여튼 위치가 앞으로 갔죠. 됐죠? 그 다음 AI였는데 얘는 AJ가 됐네요. I가 아니라 뭔가 J로 바뀌었어요. 근데 IJ가 있었는데 뭔가 AJ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A의 입장에서 A는 항상 이 뒤에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두 명씩 있으면 둘 중에 더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걸 봐요. 다들 A의 위치가 왼쪽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물론 똑같은 놈이라면 같은 놈이라면 바로 항등함수가 돼서 지워져 버리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이용해라. 이 내용을 이용해라.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값, 이게 A의 I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놈은 여전히 뭔가 호환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건 시그마 n 빼기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n 빼기 1이 똑같이 A의 I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I 같은 놈끼리 두 번 자리 바꿨으니까 저절로 지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네들 두 개는 사라지니까 n 빼기 2개의 호환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증명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를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그래서 시그마 n 빼기 1이 AI의 꼴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AI가 아닌데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A랑 I랑 아무 관계없는 새로운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리 바꿀 수 있다. A의 위치가 왼쪽으로 갈 수 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 혹시나 이 꼴이 나와도 어때요? A의 위치는 앞으로 한 칸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시그마 n 빼기 1이 똑같이 A가 있긴 하는데 혹시나 I였으면 좋은데 새로운 문자가 나오더라도 이건 앞으로 옮겨질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이 뒤에는 A가 없어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결과물도 혹시나 JI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A는 앞으로 갈 수 있다. 됐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이 A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혹시나 똑같은 걸 중간에 만나면 거기서 그냥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똑같은 걸 못 만났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AI라는 같은 모양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한 칸 앞으로 갈 수 있죠? 그럼 한 칸 앞으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놈이 A의 어쩌저쩌고 이런 꼴이 나오지 않을까요? 됐죠? 그리고 물론 이 뒤에는 A 어쩌저쩌고 이런 꼴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절대 A는 없어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럼 마찬가지로 이놈에 대해서 같은 거라면 똑같이 A 물음표가 나오면 서로 지워져서 두 개가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n 빼기 개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증명되는 거죠. 근데 만약 또다시 서로 다른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된다? 이게 한 칸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A 물음표가 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뒤에 남는 건 A가 없다. 됐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리 3에 있는 내용을 선택하면, 정리 3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면 매 단계마다 혹시나 같은 모양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증명이 완결되는 거고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온다면 계수해서 A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앞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A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끝까지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이놈을 A의 I라고 했을 때 이거랑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 보았을 때 똑같은 모양이 주거라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까지 A가 옮겨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A의 어쩌고저쩌고고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값. 근데 최소한 얘네들은 A가 없는 모양. 이런 호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만나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 이런 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이 호환에 의해서 A는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자리로 옮겨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A 자리에 새로 누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거에 A는 있어요? 없어요? A는 없어요. 그러면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A는 그대로 A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A가 없었으니까 A는 한 번도 위치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놈을 만나는 순간 A의 위치가 변해져 버리죠. 다시 얘기해서 A는 절대 A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안 되죠. 항등차환이 안 되죠. 그쵸? 됐죠? 그래서 결국은 A가 맨 앞에까지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맨 앞에까지 못 간다라는 건 중간에 최소한 한 번은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 자기랑 똑같은 모양이 연속해서 만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연속해서 만나는 순간 걔네들 둘이 지워진다. 그래서 M-2개의 호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실제 이 정리 3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문제를 풀 만한 아이디어가 너무 빈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학생들이 이 정리 3을 잘 들여다보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정리 3을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였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 3에서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M개가 있으면 M-2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결과로 입실론을 다시 상등치환을 호환들의 곱으로 표시할 때 그 호환들의 개수는 항상 짝수개임을 유도해라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개씩 사라져도 된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짝수개라는 거 증명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왜? M이 만약 처음에 시작한 M이 만약 홀수였다면 2개씩 빼더라도 어때요? 계속 홀수개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불가능하다. 어떤 호환들이든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 M이 홀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M이 홀수개라면 2개씩 계속 감수할 수 있죠. 이미 보여준 사실에 의해서. 그럼 2개씩 감수하다 보면 나중에는 호환 몇 개의 곱으로 표현돼요? 하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등함수를 호환 하나로 표현한다? 호환, 예를 들어서 IJ라고 써버리면 이놈 하나만 가지고 표현해버리면 I랑 J는 어떻게 돼요? 자리 바꿔버리죠. 그래서 호환 하나만 쓰면 절대는 항등함수가 될 수 없죠. 최소한 I랑 J의 위치가 변하니까. 그쵸? 그래서 호환이 하나밖에 없다면 걔는 항등함수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홀수개라면 무조건 모순이 생긴다. M이 만약 홀수라면 무조건 모순이 생긴다. 그럼 반대로 M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증명된 거죠. 됐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문제 4로 갑시다. 그럼 문제 4는 집합